인생의 낭만이 무엇일까요? 일 끝나고 먹는 치맥, 연인과 걷는 덕수궁 돌담길. 여러분들은 인생의 낭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인생의 낭만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이게 뭘까요, 과연?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대로 사전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에 낭만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뜻이 나오는데요. 자, 낭만. 낭만의 뜻은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라고 했는데, 감상적인 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쉽게 기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낭만의 한자 뜻도 궁금해서 봤더니 물결랑, 물결 파도 함부로란 뜻이 있고, 만은 흩어질만, 질펀하다, 방종하다.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건 한자어로 물결이 흩어지듯 자유롭고 질펀하고 함부로이며 이런 과감한 태도를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낭만이란 현실에 외이지 않고 감상적이 아니라 그 뜻을 구체적으로 해보면 쉽게 기뻐하고 지나치게 슬퍼하며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이 인생이나 어떤 것을 느끼는 그 태도나 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테마가 인생의 낭만을 노래하라이니까 나머지 뜻도 찾아보죠. 인생은 쉽네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그걸 인생이라고 하고, 노래를 찾아보면 두 번째 의미가 우리랑 맞을 것 같아요. 저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가곡, 가사, 시조 따위와 같이 운율이 있는 언어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함 또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낭만을 노래하라를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해보면 인생의 낭만을 노래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현실에 매이지 않고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쉽게 기뻐하면서, 또한 우리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느끼면서 그러한 사상과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걸 인생의 낭만을 노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의 낭만을 노래하라,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보자면 거꾸로 노래부터 생각해 볼게요. 노래는 뭐 음정박자가 있는 그런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사전적 의미에서도 찾아봤듯이 운율이 있는 언어로 우리의 사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수다 떨었던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되는 어떤 감정들, 그런 말들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소위 말해서 문학적으로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연극의 독백 혹은 대사 같은 텍스트가 되겠죠. 제가 저의 수다 떨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다 영상을 보면서도 느낀 점이 너무나 각자의 다양한 개성이 느껴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또 몰랐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제가 촬영을 다 해놓고 이렇게 잠깐을 외친 건 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받고 좋았던 점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좋았던 점 피드백을 또 제쳐두고 이렇게 개선점부터 하고 있는 게 제가 현타 같습니다. 제가 MBTI 중에서도 T 중간에 T여서 T가 이제 사람한테 감정적 공감보다는 어떤 현실적 조언이나 이제 결과 중심의 인간이라서 또 이렇게 칭찬보다는 이렇게 허점 짚기 먼저 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과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짱이었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수다 영상을 보면서도 느낀 점이 너무나 각자의 다양한 개성이 느껴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또 몰랐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인생의 낭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많은 감정이나 감상들이 이렇게 정제되어 있다, 절제되어 있다, 컨트롤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우리가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은 이런 숙제, 수다 떨기 숙제하는데 거기다 내가 나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하고 울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비가 오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중간 레벨,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중간 레벨로 맞춰져서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이런 거를 뭐 두려워합니다 라는 정제된 레벨에서 말을 한다면 한번 낭만적으로 인생을 다가가 본다는 거는 거기서 기뻐할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평상시에 느꼈던 기쁨보다 훨씬 더 쉽고 깊게 크게 한번 기뻐해 보는 거예요. 찬미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리고 뭐 슬픈 일, 노여운 일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인생 안에서 정제하고 가라앉히고 참고 묻어버리고 했던 것을 이제 탈일상이라는 환경이 허락된 이 공간에서 한번 그 분노를 전면으로 드러내보고 슬픔을 더 키워서 느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라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노래해보는 겁니다. 어때요? 어려울 것 같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써서 바로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오바해서 표현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그것을 텍스트로 글로써 한번 노래해보자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거기에다가 이제 낭만적으로 기쁨, 슬픔, 희노애락을 다 넣어서 실컷 노래한다고 해도 표현할 때는 다시 그것을 정제해서 아주 말끔하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노래하기 위한 그 가사, 문학 텍스트 이것을 그 안에 낭만을 한번 듬뿍 집어넣어 보자고요. 듬뿍. 대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과제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형사님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뭔가 시작하게 되면 바로 끝을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그 두려움을 즐기고 그 파도를 전면으로 맞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모든 불안한 것들을 즐기는 쪽에 그런 찬미 쪽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혜연님은 그 어렸을 때 비를 좋아하고 그 낭만을 즐겼던 그게 낭만이죠. 그 주어진 상황을 완벽하다고 느끼면서 즐겼던 그 순간처럼 지금 어떤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완벽함에 대해서 한번 노래해보고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와 똑같은지. 그리고 은지 씨가 이제 먼 곳을 바라볼 때 이 끝도 없을 것 같다는 그 불안한 느낌, 그 불안함을 좀 예술적으로 더 문학적으로 확장시켜서 표현해보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눈의 초점 이야기와 그 끝도 없는 세상 이야기가 맞닿아서. 또 은혜님은 그 감탄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감탄할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노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연님은 흔들림이라는 게 되게 뭔가 이렇게 운율이나 리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흔들리고 불안함을 오히려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방향으로 또 노래해보면 재미있는 텍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고요. 선영님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아주 짧은 그 단어를 남기셨는데 그 여러 가지 소리 없는 아우성들의 다양한 감정의 결에 대해서 노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신혜님의 에네르기파, 나한테 어떤 막강한 힘이 있다, 절대적인 힘이 있는 에네르기파를 가졌을 때 나는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쪽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드린 예시는 정말로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지난주에 수다를 기반으로 제가 들어드린 예시를 바탕으로 하셔도 좋고, 그 다른 키워드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인생의 낭만, 노래하고 싶은 부분을 뽑아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나만의 인생 낭만을 내가 한번 새롭게 텍스트를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최종 퍼포먼스에서 독백처럼 이제 낭독하게 될 그 텍스트는 뭘로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시면서 이 창작의 고통을 즐겨보시는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들 밴드의 글로 문학적인 능력을 한번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낭만. 내 낭만은 뭘까? 낭만은 없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그 낭만을 어떻게 만들어? 그래, 어떻게 보면 낭만은 만드는 거야.